안녕하세요, 랜덤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상은 원피스 1056화 화상을 입은 사내와 서서히 움직이는 록스의 적단에 대한 영상입니다. 원피스 1056화에서 로드 포네그리프를 받은 킬러는 키드에게 하나로 있는 데뷔보 원피스 쟁탈전에 참가하려면 우리도 진지하게 이 녀석들을 상대해야겠다 말합니다. 이에 키드는 단서가 너무 없다며 화상 입은 사내 이명 불의 상처를 찾으라는 거냐고 물어보는데요. 그리고 키드의 말에 루피는 불의 상처에 관심을 보이지만 트라팔과 로우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많은 독자는 불의 상처에 대해 화상을 입은 전해군 대장 쿠잔을 추측하고 있는데, 쿠잔은 세계의 해답을 찾기 위해 해군을 나온 인물이라 원피스에 대한 힌트를 알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또한 해적왕 골디로저와 함께 원피스를 찾은 스코퍼 가반이 불의 상처라는 추측이 많은데, 정상결전 당시에 스코퍼 가반처럼 보였던 인물이 화상을 입지 않은 이유와 레일리 또한 원피스를 찾은 인물이지만 원피스에 대해 함구했던 것으로 스코퍼 가반 또한 레일리와 비슷하게 원피스에 대해 함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이유와 최근 원피스 3부가 시작되고 세계정부 해군 쪽에서 새로운 캐릭터 해군 범죄수사국장 쿠로마 텐세이가 나온 만큼 불의 상처는 새로운 캐릭터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불의 상처라는 인물이 새로운 캐릭터인 것과 데뷔보 원피스에 대한 힌트를 알고 있는 인물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 세계의 금기에 과도할 정도로 접촉했었던 록스티 집에게 록스의 적단 2인자가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로는 현재 록스의 적단은 선장 록스가 없어도 이전보다 힘은 더 강해졌다고 나온 정황으로 현재 선장 록스를 대신해 록스의 적단을 운영하고 있는 인물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또한 점프페스타에서 오다 H로는 앞으로 등장할 흰 수염과 관련된 전설이 루피의 사상의 최대의 적이 되어 루피의 앞을 가로막는다고 언급했는데, 과거 흰 수염은 록스의 적단 선원이었기 때문에 흰 수염과 관련된 전설은 록스티 지백으로 정상결전보다 더 거대한 전쟁, 즉 원피스를 차지하기 위한 패권 전쟁에서 록스의 적단은 무조건 부활할 거라 생각되며, 이러한 이유로 불의 상처는 록스의 적단의 2인자로 록스의 적단을 부활시키기 위해 움직일 것으로 생각되네요. 그리고 원피스 1056화에서 사리부는 밀짚모자 적단이 언급한 플루톤에 관한 얘기를 듣고 포세이돈에 이어서 플루톤까지 그분에게 알려야 한다는데요. 원피스 1056화에서 새로운 인물 불의 상처까지 나온 만큼 카리브의 그분 또한 불의 상처가 아닌가 추측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불의 상처는 어둠의 세계에서 활동하며 해군의 눈을 피해 힘을 기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로는 로우가 불의 상처라는 이명을 듣고 얼굴 표정이 굳어졌기 때문으로, 여기서 로우의 표정이 굳어진 건 불의 상처라는 인물을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불의 상처라는 인물이 도플라밍고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대의 어둠의 브로커 도플라밍고는 어둠의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록스의 적단 2인자 불의 상처와 거래를 하고 있었고, 이를 알고 있던 로우의 얼굴이 굳어진 것으로 생각되네요. 그리고 어둠의 브로커 도플라밍고는 루피에게 패배하고 임펠다운에 수감됐었는데, 도플라밍고는 추르에게 먹이를 잃고 목줄이 끊어진 어둠의 브로커들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며 놈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긴 한 건지 라고 말합니다. 이어 내가 이 손으로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었다며 전 세계로부터 괴물들의 고삐가 풀려버린다고 경고하는데요. 실제로 와노쿠니에서 힘을 길러 전쟁을 준비하고 있던 카이도는 어둠의 브로커 도플라밍고가 임펠다운에 수감되자 인공 악마의 열매 스마일을 공수받지 못해 분노하며 결국 사왕 빅맘과 동맹하여 움직이기 시작했고, 카이도는 원피스를 찾고 폭력의 세계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선장이 없어도 어둠의 세계에서 도플라밍고와 거래하며 조용히 힘을 기르던 록스의 적단 2인자 불의 상처 또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카리브의 고대병기에 관한 정보가 원피스를 위한 전쟁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생각되네요. 그리고 현재 어둠이라고 불리고 있는 검은 수염 티치가 록스티 지백과 비슷한 행보를 하는 것과, 티치의 적선 이름이 샤베로브 지백, 지백의 검인점으로 검은 수염 티치 또한 록스의 적단의 계획 중 일부로 생각하며, 티치는 정상결전에서 세계 최강의 해적 흰 수염을 죽이고 초인계 최강의 열매 흔들흔들 열매 능력을 얻었는데, 저는 흰 수염의 죽음 또한 계획이라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흰수염의 지병으로 인한 치료 중 흰수염이 하는 링거에 도플라밍고의 마크와 비슷한 마크가 새겨져 있던 이유로, 이는 원피스 매거진 10권에서도 나온 설정인데, 원피스 매거진 10권에서는 링거의 도플라밍고 마크를 언급하며 어쩌면 이 둘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정상결전 당시 흰수염은 최강의 해적이라 불렸지만 지병으로 쇠약해져 전투에 영향이 있었는데, 이러한 모든 정황으로 흰수염의 지병이 심각해진 것은 당시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흰수염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검수염 티치가 흔들흔들 열매를 얻을 수 있게 긴 시간 동안 록스적단이 설계한 계획으로, 록스적단의 불의 상처는 흰수염을 쇠약하게 만들기 위해 어둠의 브로커 도플라밍고와 거래를 했던 것이 아닐까요? 즉 흰수염이 치료를 받고 있는 링거에 도플라밍고의 마크가 있던 것은 록스의 적단과 도플라밍고의 거래 일부분으로 흰수염을 죽이기 위한 록스의 적단의 계획으로 생각되네요. 그리고 록스의 적단 불의 상처는 도플라밍고와 무기 거래를 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어둠의 브로커 도플라밍고가 가지고 있던 무기는 도플라밍고의 패배 후 혁명군이 전부 가져갔고, 혁명군이 드레스로자에서 가져온 무기에는 주철광이라는 특수한 광석이 포함됐었는데요. 또한 드레스로자 스마일 공장의 외벽은 와노쿠니에서만 생산된다고 알려진 해루석인데, 이런 정황으로 주철광이라는 광물은 와노쿠니에서만 생산되는 해루석과 철을 섞은 광물로, 주철광이 들어간 무기는 폐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악마 열매 능력자의 실체를 잡아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플라밍고와 무기 거래를 했던 세계 정부는 해루석을 얻을 수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세계 정부의 철벽은 주철광이 들어가 있어 흰수염의 능력을 막을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이러한 이유로 지백의 검 검은 수염 티츠는 혁명군 수장 몽키디 드래곤뿐만 아니라 혁명군 참모총장 사보가 있는데도 주철광이 들어간 무기를 얻기 위해 바르티고를 쳤으며, 티츠가 신문을 보고 해군에게 빼앗길 바엔 받아가겠다는 것은 세계 정부도 노리고 있는 주철광이 들어간 혁명군의 무기로, 티츠 또한 혁명군의 무기를 얻기 위해 움직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도플라밍고의 대사처럼 먹이를 잃은 괴물들 카이도를 포함하여 록스의 작단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사왕 카이도의 계획은 몽키디 루피에게 막혔지만 조용히 힘을 기르고 있던 록스의 작단은 고대병기에 대해 들었던 카리브의 정보를 시작으로 지백의 검 검수염 티츠와 함께 전쟁을 준비하고, 이는 해적 역사상 최대의 패권 전쟁 원피스 쟁탈전, 정상결전보다 더 거대한 전쟁의 시작이 될 것으로 생각되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